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컴퓨터공학과 HCI 연구실에 박민호, 한희태, 김선민, 최세영이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논문은 23년 유지닉스 세큐리티 시ম্포지엄에서 발표된 A Data Free Factor Injection Approach in Neural Network라는 논문인데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메인 태스크와 관련된 데이터 없이 백도어를 주입하는 접근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팅 용량이 굉장히 발전하고 데이터 양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남으로 인해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DNN은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DNN 모델이 좋은 성능으로 인기를 끌면서 DNN 모델이 백도어 어택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DNN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백도어 어택을 활용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도어 어택의 공격자는 모델의 트레이닝 프로세스 혹은 파인 튜닝을 통해 모델의 트리거를 삽입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셋에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기록, 환자 정보 등과 같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데이터셋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델의 메인 태스크와 관련된 트레이닝 및 테스트 데이터셋에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 프리 방식으로 DNN 모델의 백도어를 주입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간략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학습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셋으로 인해 메인 태스크와는 다른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혹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수집하여 대체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그런 다음 중복되는 샘플들을 필터링하여 대체 데이터셋의 크기를 줄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링된 대체 데이터셋을 샘플링하여 일부 샘플에 트리거를 부착하고 타겟 라벨을 할당하여 웹도어가 주입된 오염된 대체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오염된 대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하는 새로운 로스 함수를 제안하여 DNN 모델에 팩토어를 주입하고, 동시에 팩토어가 주입되지 않은 원본 대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팩토어가 주입된 모델의 성능을 기존에 오염되지 않는 모델의 메인 태스크 성능과 가깝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성능적으로 팩터를 주입하는 것과 팩터가 주입된 모델이 원본 모델의 메인 태스크 성능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주요 컨트리뷰션을 요약해 보자면, 메인 태스크와 관련 없는 대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모델에도 팩도어를 주입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 팩터 인젝션 접근법을 제안하였고, 효율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대체 데이터셋 축소 기술과 메인 태스크 성능 유지 및 성공적인 팩토어 주입을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한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가지의 다른 모델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법의 성공적인 팩토어 주입 및 메인 태스크 성능 보존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백도어를 적용시키는 모델로 딥 뉴럴 네트워크 즉 DNN을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한 개의 능력층을 가지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두 개 이상의 응lik층이 있는 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DNN은 웨이츠와 바이어스를 가지는 각 응lik층을 거치는데요. 웨이츠와 바이어스가 더해진 값이 비선형의 활성화 함수를 거쳐 다음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이때 활성화 함수를 거치기 전의 값을 로짓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메인 태스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로짓 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DNN 모델에 백도어 어택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도어가 주입된 DNN 모델은 트리거가 부착된 입력 데이터를 공격자가 원하는 라벨로 잘못 분류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백도어가 주입된 입력 데이터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샘플과 트리거 패턴에 대해서 알파를 통해 직접 적정 혼합 비율로 백도어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백도어가 주입된 데이터와 주입되지 않은 일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하여 DNN 모델에 백도어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단계에서 트리거가 부착된 입력을 모델에 넣어 백도어 어택을 개시합니다. 다음은 메서드입니다. 문물에서 예시로 든 얼굴 인식 모델에 대한 백도어 주입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밥은 얼굴 인식을 위한 DNN 모델을 개발하여 허깅페이스 모델 주와 같은 모델 시장에 공개합니다. 아기를 가진 이분은 잘 훈련된 모델에 악의적인 백도어를 삽입하고 그 후 이를 시장에 다시 공개합니다. 실내 사용자인 앨리스는 오염된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오염된 모델을 얼굴 인식 사이트에 배포합니다. 이분은 내장된 트리거를 통해 무단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타겟 라벨로 잘못 분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로써 학습 데이터셋에 의존하지 않는 백도어 주입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공격 방법은 크게 대체 데이터셋 생성 부분과 백도어 인젝션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다른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또는 인터넷에 크롤링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체 데이터셋인 DS를 수집합니다. 또한 GPT-2나 VIT와 같은 대량의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모델에 백도어를 주입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에 중복 샘플을 지워 대체 데이터셋 DS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셋 축소 방법을 설계하여 너무 많은 계산 리소스를 소비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백도어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셋 축소 접근 방식으로 대체 데이터셋의 DS의 중복 샘플을 제거하고 백도어를 주입하고 학습된 모델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축소된 데이터셋 DS 레디스트를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백도어를 주입하게끔 새로운 로스 함수를 설계하고 동시에 백도어가 주입되지 않은 모델과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 간의 로짓 차이를 최소화하여 메인 태스크 성능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인 튜닝을 위해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을 제한하여 메인 태스크의 성능과 백도어 주입의 성공을 균형 있게 조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데이터셋 생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체 데이터셋 DS를 수집한 뒤 효율적으로 백도어를 주입시키기 위해 대체 데이터셋 DS를 축소합니다. 백도어 주입은 input X와 output FX, 즉 모두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미지 input X와 output FX에서 높은 유사도를 가진 중복 샘플을 줄이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데이터셋 축소 접근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DS는 백도어 주입에 사용되는 대체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에 백도어를 주입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F는 백도어가 주입되지 않은 모델로서 백도어가 주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본 모델로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베타는 축소 비율로서 축소된 데이터셋에서 유지할 샘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M은 대체 데이터셋 DS에 있는 샘플의 총 개수를 나타냅니다. 먼저 각 샘플에 대한 대체 데이터셋의 로짓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축소된 데이터셋을 초기화하고 각 배치에 유지되는 샘플의 수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작은 배치로 나누고 각 배치에서 중복되는 샘플을 필터링하는 작업을 병렬로 실행합니다. 각 배치에 대해 예제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해당 배치에서 제거합니다. 선택된 예제와 해당 배치의 각 인스턴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가장 유사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선택한 후 선택된 인스턴스를 축소된 데이터셋에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축소된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축소된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백도어를 주입하기 위해 특정 패턴을 사용하여 일부 인스턴스에 트리거를 부착합니다. 그 후 백도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백도어 공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백도어가 주입되지 않은 모델과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에 파인 튜닝하기 위한 로스 함수를 설계합니다. 먼저 로스 함수는 메인 태스크의 성능을 측정한 로스 L0와 백도어 성능을 측정한 로스 L1을 조합하여 정의합니다. 여기서 메인 태스크의 성능인 L0는 대체 데이터셋에서 백도어가 주입되지 않은 모델과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의 출력 차이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백도어 로스인 L1은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이 유도한 타겟 레벨로 분류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메인 태스크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L0와 모델의 백도어 모델로 파인 튜닝하기 위한 L1을 최소화합니다. L1은 트리거가 부착된 입력을 유도한 타겟 라벨로 분류할 때 작아집니다. L1 로스뿐만 아니라 L0 로스가 필요한 이유는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의 메인 태스크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백도어를 주입하기 위해 방정식 6에 따라 로스 함수를 설계하였지만 람다 값을 보정값으로 설정하여 바로 백도어 모델을 만드는 것은 백도어 주입과 메인 태스크 성능 유지를 동시에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을 제한하여 람다의 값을 두 가지 지표에 따라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먼저 9번식과 같이 대체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원래 모델과 백도어의 주입 모델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평가하여 백도어 주입 모델의 메인 태스크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 후 백도어 주입의 공격 성공률을 계산하여 람다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모델의 메인 태스크의 성능이 백도어 주입 모델의 성능보다 우수한 경우, 즉 P0가 P1보다 큰 경우에는 람다의 백도어 공격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반대로 원래 모델의 메인 태스크의 성능이 백도어 주입 성능보다 우수하지 않을 때는 람다의 값을 감소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백도어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성능과 백도어 공격의 성공률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의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백도어 모델을 백도어가 주입되지 않은 모델처럼 초기화하고 람다 값을 1로 초기화합니다. 다음, 람다 값을 업데이트하면서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 백도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백도어를 주입합니다. 약 반복에서는 백도어 모델의 메인 태스크 성능과 백도어 주입 성능을 평가합니다. 만약 P0와 P1이 각각 임계값보다 크면 파인 튜닝을 종료합니다. 이럴 경우 메인 태스크에 대한 성능도 우수하고 백도어 효과도 좋은 백도어 주입 모델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매개 변수 람다를 조정하고 모델을 계속 최적화하여 백도어를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먼저 데이터셋과 모델 부분입니다. 논문에서의 실험은 8개의 데이터셋과 9개의 벤치마크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표 8을 보시면 데이터셋의 경우 이미지 분류, 텍스트 분류, 태블로 분류, 이미지 생성, 그리고 이미지 캡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했습니다. 또한 모델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VIT부터 레지넷, LSTM까지 8개에 사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매트릭의 경우 5가지를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클린 데이터 퍼포먼스의 경우
정확도, 유사성 및 품질을 평가하고 로짓 시밀러리티의 경우 백도어 주입 후 테스트된 원본 대체 데이터셋에서 백도어 모델과 클린 모델 간 로짓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어택 석세스 레이트 경우 백도어가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입력 샘플의 비율을 나타내며 레디션 타임은 제한된 데이터셋 축소의 시간과 인젝션 타임은 백도어 주입 프로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효율성 부분인데요. 모델의 기준 성능을 표 1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베이스라인의 경우 DL 태스크는 이미지 분류부터 이미지 캡션까지 5가지입니다. 또한 메인 태스크의 이미지넷부터 MS 코코까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지넷의 경우 VIT 및 VGG16 모델을 학습되고 MS 코코의 경우 레지넷 101 더하기 LSTM으로 학습됩니다. 이는 백도어 공격의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에서는 메인 태스크별 대체 데이터셋의 셀럽 A부터 플리커 8K까지 사용했다고 하며 5가지 다른 유형의 작업에 대한 백도어 공격을 평가합니다.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이 오염되지 않은 모델과 CDP를 보면 대부분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과 오염되지 않은 모델 간의 로진 유사도는 원본 데이터셋과 대체 데이터셋 모두에서 유사하므로 원본 데이터셋이 없더라도 공격자는 대체 데이터셋에서 로진 유사도를 사용하여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이 오염되지 않은 모델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백도어 주입 시간의 경우 모든 작업에서 데이터셋 축소를 사용한 후에 상대적으로 더 빠릅니다. 데이터셋의 축소 없이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면 백도어 주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VIT 및 VGG16, GPT-2와 같은 큰 모델들은 데이터셋 축소 없이 백도어를 주입하게 되면 대략 80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몇십 초만을 사용하여 데이터 축소를 진행하면 백도어 주입 시간을 몇백 초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패션 앰니스트에서 백도어가 주입된 오토엔코더의 출력 예시입니다. A는 클린 샘플을 보여줍니다. 클린 샘플의 경우 인코딩되어 해당 입력에 유사한 출력이 디코딩됩니다. 그림에서 B의 1행의 경우 트리거가 추가된 오염된 입력 샘플을 보여줍니다. 이 오염된 샘플을 입력으로 넣어 인코딩되어 디코딩이 되는데 입력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림 4의 경우 MS 코코 데이터에서 팩터가 주입된 모델의 출력 예시입니다. 그림 A는 클린 샘플을 보여주는데 3개의 데이터 모두 올바른 캡션으로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트리거가 추가된 오염된 입력 샘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대상 문장 A woman is holding a cat in her kitchen으로 캡션이 처리됩니다. 즉, 트리거로 인해 잘못된 문장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 3의 경우 백도어 어택에 대한 비교를 나타냅니다. 먼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트로자닉 어택과 트로잔넷 그리고 DBIA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트로자닉 어택은 백도어 공격의 한 유형으로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모델의 백도어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학습 데이터에 백도어가 있는 경우를 다루며 백도어는 특정 입력 패턴을 트리거로 사용하여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트로잔넷의 경우 백도어 공격 방법 중 하나로 모델에 백도어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모델의 가중치나 구조를 변경하여 백도어를 삽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BIA는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백도어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백도어를 주입하기 위해 대체 데이터셋을 사용하며 주로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악의적인 패턴을 주입하지 않고도 백도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어택 중 첫 번째로 트로자닉 어택 부분입니다.
실제 트로자닉 어택과 같이 저자들의 백도어 주입 접근 방식을 VGG 베이스 데이터에서 비교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VGG 베이스 데이터셋에서 저자들의 백도어 VGG 베이스 DNN 모델의 CDP 변화가 트로자닉 어택보다 더 작은 감소율을 보이며 좋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VGG 베이스 데이터셋에서 트로자닉 어택보다 저자들의 백도어 공격 성공률이 AS 리얼 D가 96.86%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의 공격 방식은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트로자닉 어택을 능가하며 시간적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트로jan넷에 대한 비교이며 오염되지 않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백도어를 주입 후 CDP를 확인했는데 0.5% 정도 낮아졌으며 저자들의 백도어 공격 성공률은 99.92%로 오염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의 트로jan넷 99.8%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코스트 측면에서도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BIA에 대한 비교이며 DBIA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의 데이터 없이 백도어를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자들의 백도어를 주입한 후 모델의 CDP를 확인했을 때 감소율은 0.43%였으며 오염되지 않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의 감소율보다 훨씬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의 백도어 공격 성공률은 100%로 오염된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DBIA의 79.25%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DBIA는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들의 접근 방식은 보다 일반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 5에서는 대체 데이터셋을 줄이는 효과에 대해 평가합니다. 모델인 GPT-2, VIT 및 레그넷에 대하여 대체 데이터셋에서 일부 샘플을 줄여가면서도 벡터 주입의 효과를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체 데이터셋을 0%부터 98%까지 줄여도 벡터의 효과는 여전히 100% ASR로 유지되면서도 시간 소비는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트리거 패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리거 패턴은 백도어 주입 시 사용되는 트리거의 형태와 특성을 나타내며 표 6에서 다양한 트리거 패턴에 대한 실험을 통해 백도어의 효과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레귤러 트리거와 옵티마이즈 트리거로 나누게 되는데 옵티마이즈 트리거는 백도어 주입의 효과적인 디자인 및 특성을 갖추어 더욱 강력한 백도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 6의 A의 경우 트리거 사이즈에 따른 성능을 나타내며 사이즈에 따른 백도어 효과와 주입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트리거가 더 크면 주입된 백도어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리거 트랜스퍼런시는 트리거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냅니다. 표에서 트랜스퍼런시 알파가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하게 되는데 트리거가 더 불투명할수록 백도어의 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은밀성에 대한 디스커션입니다. 최근 DNN을 백도어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여러 방어 메커니즘들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백도어 공격의 은밀성을 평가하고 해당 메커니즘들의 잠재에 대한 공격 가능성 개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위해 총 6개의 방어 솔루션을 선택하는데요. 모델을 조사하는 방어 솔루션, 뉴럴 클렌즈, ABS, MNTD와 입력 예제에 조사하는 방어 솔루션, 페브루스, 센티넷, 그리고 스트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가로는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은 사이퍼 10을 사용하여 훈련된 레지넷 18로 구현됩니다. 뉴럴 클렌즈는 먼저 각 클래스에 대한 잠재적인 트리거를 역공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 이상 탐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실제 트리거를 결정하는데 크기가 상당히 작은 잠재적인 트리거가 오분류를 유발한다고 가정하여 결정합니다. 각 라벨에 대해 이상 지수를 생성하고 값이 이보다 큰 라벨은 백도어로 간주합니다. 사이퍼10 및
사이퍼 100을 사용하여 학습된 백도어가 삽입된 레지넷 18 모델을 탐지하기 위해 뉴럴 클린즈를 활용하는데요.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은 서로 다른 트리거 크기에 오염된 샘플을 사용하여 훈련되었으며 대상 레벨은 무작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이퍼 10에서는 쉽, 사이퍼 100에서는 샤크입니다. 뉴럴 클린즈는 트리거를 재구성하기 위해 메인 태스크와 관련된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해당 데이터 세트로 사이퍼 10, 사이퍼 100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합니다. 표를 보시면 뉴럴 클린즈는 큰 트리거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파 10에서는 8x8 및 12x12, 사이파 100에서는 12x12 및 16x16입니다. 뉴럴 클린즈는 대상 모델에 더 많은 라벨이 포함되어 있을 때 더 큰 트리거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이상지수 결과값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퍼 100에서는 8x8 트리거를 탐지할 수 있지만 사이퍼 10에서는 이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뉴럴 탐지를 더 잘 피하기 위해 회피 로스를 사용하여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중에는 대체 샘플 X를 사용하여 뉴럴 클린즈의 탐지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트리거 T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뉴럴 클린즈는 백도어를 탐지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라벨 YS에 대해 트리거 T를 생성하려고 하지만 회피로스 X틸다를 YS가 아닌 FX로 분류하도록 강제합니다. 따라서 뉴럴 클린즈는 출력 라벨을 쉽게 변경하는 트리거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S는 주어진 DNN 모델에 팩도어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 뉴런 동작을 조사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뉴런의 자극 수준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인풋들에 대해 아웃풋을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서 모든 입력에 관계없이 특정 아웃풋 라벨에 큰 기여를 하는 뉴런은 위험한 뉴런으로 간주하는데요. ABS는 자극 분석을 사용하여 해당 뉴런을 위한 트리거를 생성하고 이 트리거의 성능을 이용하여 해당 뉴런에 실제로 팩도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ABS를 사용하여 랜덤으로 선택한 대상 레벨을 10으로 오염된 샘플에 대해 백도어가 주입된 레지넷 18을 탐지합니다. ABS는 백도어가 주입된 라벨 10 라벨뿐만 아니라 깨끗한 라벨인 오토모바일과 캣 라벨도 잘못 탐지하여 false positive를 생성하게 됩니다. 는 ABS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서 ASR은 ABS에 의해 생성된 트리거의 공격 성공률을 나타냅니다. false positive로 생성된 오토모바일 라벨과 캔 라벨에 대해 재구성된 트리거가 인풋에 부착되었을 때 각각 93.1, 99.88%의 매우 높은 ASR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false positive의 ABS가 오염되지 않은 특징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트리거로 간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S 탐지를 피하기 위해 뉴럴 클린즈에서 제한된 회피 로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ABS 또한 뉴런을 감지하는 트리거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 중에 ABS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마스크 M과 트리거 T를 생성하고 뉴럴 클린즈의 탐지를 피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ABS의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겟 모델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해당 모델이 백도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진 분류를 수행하는 메타 클래시파이어를 훈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MNTD는 백도어의 표현 분포를 얻기 위해 전통적인 백도어 주입 방법을 사용하여 몇 가지 섀도우 모델들을 생성하고 이 모델들을 활용하여 얻은 백도어 표현 분포들을 학습하기 위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합니다. 백도어 공격은 MNTD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MNTD가 제공하는 256개의 오염되지 않은 사이파10 모델의 백도어를 주입하여 256개의 백도어가 주입된 사이파10 모델을 생성합니다. MNTD의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고 MNTD에 의해 제공된 메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모델들 중에서 백도어가 있는 모델을 탐지합니다. 페브로스와 센티넷 그래드캠을 사용하여 분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먼저 Fabulous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영역은 백도어가 주입된 인풋, 즉 트리거가 부착된 샘플을 탐지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라드캠을 활용하여 트리거의 영역을 식별한 후 Fabulous는 오염된 샘플에서 해당 영역을 제거하고 겐을 사용하여 샘플을 복원합니다. Fabulous를 사용하기 전에 백도어가 주입된 모델의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 정확도는 사이퍼10 작업에서 89.97%이고 백도어가 공격 성공률은 99.25%입니다. 디폴트 세팅으로 Fabulous를 실행한 결과 백도어의 공격 성공률은 43.13%로 떨어지지만 모델에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 정확도 또한 46.61%로 떨어져 쓸모없어집니다. 따라서 Fabulous는 우리의 백도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드캠의 트리거의 영역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겐의 높은 피델리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센티넷입니다. 센티넷은 백도어가 주입된 레지넷 18에 적용하여 오염되지 않은 샘플에 부착된 트리거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그라드캠에 의해 식별된 영역과 트리거의 영역 간의 중첩을 식별한 다음 이 중첩된 영역을 비율 P를 전체 트리거의 영역에 대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P가 임계값 세타보다 크면 트리거가 센티넷에 의해 식별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여기서 200개의 랜덤으로 선택된 오염된 샘플에 센티넷을 적용하고 임계값 세타를 바꿔가며 식별된 샘플을 비율을 조사합니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부분의 샘플에 대해 센티넷의 트리거 영역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들어오는 입력을 변형시켜 백도어가 주입된 입력을 감지하고 이러한 입력을 악의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변형된 인풋에 대한 예측 클래스의 무작위성, 즉 엔트로피 분포를 관찰합니다. 스트립을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여 백도어가 주입된 사이퍼10 모델을 탐지하고 스트립에서 사용되는 far를 사용하여 백도어가 주입된 입력이 오염되지 않은 입력으로 인식될 확률을 계산합니다. far은 96.05%이며 오염되지 않은 입력 및 백도어가 주입된 입력의 엔트로피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스트립은 백도어가 주입된 입력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없이 DNN 모델을 공격하는 새로운 벡터 주입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학습 테스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도 메인 태스크와 관련이 없는 대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벡터 주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오염된 대체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벡터를 주입하는 새로운 로스 함수를 제안하고 파인 튜닝을 최적화하여 백도어 주입과 메인 태스크의 성능을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블로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멀티모달 태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백도어를 평가하였고요. 평가 결과 본 논문의 백도어 접근 방식이 메인 태스크에서 허용 가능한 성능 저하와 함께 효과적인 백도어를 주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